국제 정세 관계에서 명리적으로 푸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우리 명리 공부한 사람들이 국제 정세까지 사주로 풀어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물상론에서는 합니다. 그 다른 데는 못하지만 우리 남천물상론은 국제 정세 사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미국은 병원연에 크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분 하실 거예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미국이란 나라는 그 오행이 뭐예요? 자, 경신이죠. 미국이란 나라는 경신의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이게 오행으로 경신 나라. 그러면 이제 내년에가 무슨 년입니까? 자, 병원년이고, 잘 보세요, 이제. 자, 병원년이고, 올해가 갑진, 을사년이죠? 네. 그러면 여기가 26이죠? 네. 그 다음에 올해가 2025. 이렇게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랍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신의 나라가 올해 한국하고 관계, 또 일본하고 관계, 중국의 관계를 한번 먼저 풀어볼 거예요. 그럼 한국은 뭡니까, 한국은? 자, 우리 한국은 갑인이라고 말해요, 갑인. 자, 예, 봐요. 그럼 본래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한국의 이 갑목은 미국의 관이었어요. 항시 우리는 미국한테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야.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이 뭐예요? 죄죠. 올해 이 사람들이 요구할 게 뭘 요구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을경합을 해줘.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을경합을 하게 되면 신금이 됐다. 그렇죠? 신금이 됐어요. 그러면 신금이란 됐으면 미국에 지금 변화가 와요, 안 와요? 자, 친구 뭘 끌고 와? 병화를 끌고 온다는 얘기는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새로운 태양이 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네가 그렇게 떴는데 태양이 뜨면 너는 상처 안 입어 그 말이에요. 자, 태양이 뜨면 금이 녹아 안 녹아? 녹다. 그러면 자, 올해가 이 사와 신이라는 개념과 한국의 관념으로 보면은 어떤 관계가 나왔어? 새로운 뭔가 변화가 올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모든 것을 잡고 다 흔들려고 하잖아요. 전 세계를. 그죠? 자, 유럽이 나라가 신유죠. 평신합으로 묶여서 같이 해보니까 유럽은 신금이고 미국도 지금 뭐예요? 을경합이 신금이에요. 그럼 신신이야. 근데 올해가 신유죠. 올해가 신유니까 유럽연합도 같이 맞바람 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그러면 자, 미국과 유럽의 관계도 맞바람 치고 같이 가고 있다. 그러면 자,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나도 너 대등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유럽의 관계상 이쪽의 관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제가 얘기한 얘기를 애언을 해서 아니라 사주로 풀어서 내년의 전망을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실 때 내년에가 이제 병원년인데 미국에 너 어쩔 것이냐. 직접적인 글 안에도 이제 미국의 태양이 직접 뛴 거예요. 그럼 5호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꾸 5호를 하는 것은 금을 녹이는 결과예요. 미국 내년에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봐봐요. 내년에 타격이 크다는 얘기는 지가 지금 올해 관세 폭탄을 전 세계적으로 뻗들여서 내년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한테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미국이 관세를 만약에 한국한테 20% 물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철강업, 자동차 산업 이런 데 지금 자꾸 묶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묶이면은 자동차하고 한국의 자동차 비교해 보면 처음에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에 우리가 그 바이든 대통령 있을 때 가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안 하고 인격이 없어. 삼성 투자했지, LG 투자했지, 다 가서 투자해주고 그 몇 조씩 갖다 박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건 안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지금 내년 니들이 하는 것은 엎어 놓는 거지. 자, 그러면 관세를 올려버리면 차가 팔려 안 팔려? 차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자, 철판값 올려 안 올려? 올리지. 그럼 차값이 자동차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 비싸지면 미국 사람들이 안 사지. 그 여파가 올해는 지금 그 뭐 고통받고 넘어가요. 내년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 세계 다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방이란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미국이 왜 강했을까요? 여러분 왜 미국이 강하다고 봅니까? 왜 강해요? 두인선님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본토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자 어디 있어요? 전부 다의 전 세계적으로 다 갖다 놨어요. 우리 한국도 미국 평택 기지가 있지, 일본 오키나와 기지 있지,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군대를 배치해서 애국에 다 뻗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자 너희 나라 지켜주니까 너 돈 좀 내. 이게 이제 소위 방위비 받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평택에 우리가 주할 때 약 13조 내 15년 가까이를 평택에 투자를 해줬습니다. 자 땅 제공해줬지. 거기 지휘를 갖다 쓴다고. 자 그러면 군인들이 지금 그 원래가 48,000명인데 지금 28,000명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그 주둔 군에서 지금 트럼프는 뭐냐 49,000명에 대한 것이란 것이 이미 돼 있는 거거든요. 49,000명이란 48,000명이란 숫자로 한국의 방위 얼마인지 1조 4천 보잖아요. 1조 3천에 4천 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몇 배로 5배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5배로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게 누구냐? 트럼프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둔군은 28,000명밖에 안 되는데 48,000명이 주둔한 걸로 때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 협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전부 다 미국이 하는 건데 사실 한국에 주둔한 국민은 한국의 북한을 지켜준 게 아니라 동남아권의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해서 방위 전선에 맡겨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 방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한국 국민한테 한국 땅 줘서 그 평택 넓은 땅에다 전부 다 미군 기지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야 우리 그 미국 군인들 봉급까지 다 줘. 이거 아닙니까? 그 나라 지켜줬으니까 봉급도 주고 네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전 세계 주둔 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은 본토 국민이 많은 게 아니라 군인이 많은 게 아니라 전 유럽 세계 전 나라에 뻗쳐놓고 지켜준 거 다 통솔하는 거예요. 이래서 미국이 강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들은 가만히 앉혀놓고 미국 내보내놓고 저 한국에 내보내놓고 오키나와 내보내놓고 다 보내놓고 너희 나라 지켜주니까 너 돈 내. 이거 아닙니까? 한국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함부로 미국이 군인 철수하고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지켜준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국제선을 봐봐요. 트럼프가 한국을 지켜줄 것 같아요? 어림없습니다. 안 지켜요. 지 곤란하면 자국 국민 생각하지 한국 지켜줄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국력을 능력과 자기 힘을 기르는 게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나 견제하기 위해서는 방위선망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거리기만 잘하면 돼요. 볼 때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중국도 멀리할 필요 없어요. 각각해야 돼. 미국도 각각해야 돼. 가운데서 서로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나라가 침공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 시점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제 내년에 그런 고통이 올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의 갑인이란 나라는 어떨 거냐 그 말이에요. 자 한국의 갑인이 나라는 인호술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한국의 갑인 나라는 우리나라는 내년에 더 좋아진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갑인이란 이 나라가 꽃피고 결실을 맺는 이 시점이 와 있는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지. 나무가 살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 러시아하고 관계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 러시아하고 관계 좋았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를 자기들이 군 보내서 가깝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사실 러시아하고 관계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삼성, 자동차, 현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기업들이 다 철수하게 묻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내년에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인호술에 하게 되면은 인호술이 되게 되면 저 미국한테도 적어도 타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우리 이 대통령이 쉽게 얘기해서 미국한테 그렇게 굴복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느 선만 유지해야 되는 것 뿐이지 할 필요 없다. 한국이 10대 강국에 들어있고 군사 경제로서 약 6위 서열에 들어갑니다. 근데 단 핵이 없다는 게 문제지. 자,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봐 내년에 보면은 이 불바다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불바다가 제일 간대 영향이 어디에 미칠 것이냐? 제일 뜨거운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도 있고 또 어디? 중동이. 지금 저는 내년에 예상할 때 중동에 뭔가 획기적인 뭔가 한번 폭발력이 터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뜨거운 나라가 먼저 커진다 그 말이에요. 찬 나라는 괜찮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자, 러시아하고 같은 나라였죠. 구소련에서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소련에서 우리가 할 때 핵기 어디 있었냐면 전부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그걸 전부 다가 조건부로 미국과 독일 쪽에서 너희 나라 지켜줄게 그냥 합의하고 그냥 남겨주고 너희들은 핵 보유하지 말고 지켜줄 테니까 자국 독립으로 선언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켜줘요? 안 지켜주지. 독일이 좀 지켜줘요? 안 지켜줍니다. 그럼 트럼프가 나중에 우리나라 지켜줄까요? 안 지켜줘요. 소용없는 짓이야. 우리가 튼튼해.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 생이 어쩌냐면 자꾸 선동하는 게 뭐야. 우리 길거리 나오면 노인들이 뭐 현조세요? 한국은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자꾸. 팔아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팔아먹으면 누구 팔아먹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는 중동 쪽이나 이런 데도 더 커집니다.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전쟁했어요? 이란도 공격했죠? 여러 공격했죠? 그러면 어느 그 집단이 폭발할 줄 몰라요. 내년에 한번 또 그런 바람이 또 불 걸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주상이나 이 명리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죠. 뜨거우면 뜨거운 데가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자 뜨거운데 화상을 입을 나라는 어디냐 그 말이에요. 미국. 결과적으로 중동이 폭발하고 시끄러지면 뜨거워지면 미국 너도 힘들어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 이런 시대적인 변천이 앞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일상적인 해석으로 사는 것이지 그냥 근거 없이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무슨 나라? 병원 나라죠. 일본의 병비에 내일 침울하죠. 지금 올부터 벌써 침울해져 있어. 지금 자 관세율 20%에서 10% 깎아서 15% 지금 결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막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 100대 수입, 미국 농산물 전부 다 수입하는 것. 겉에 내막적인 속에는 복잡한 게 많이 끼어 있어요. 그 부수적인 것 쌓여난 것은. 그러면 일본도 지금 뭔가 안 가? 가고 있는 거. 뭔가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자, 우리 한국은 지금 뭔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한국은 안 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을 이제 마지노선을 보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일본을 선을 하는데 15% 선까지를 지금 유지하는 것도 대등하게 마인드를 그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 볼 때. 만약에 이미 이재명 정부가 13%만 했다고 하면 엄청 잘한 15% 마지노선까지를 끌어내는데 그것 좀 더 잘한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나라가 존속할 때 기업이 존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힘이 없어 어디 가도 다 구걸 해야 돼요. 자 삼성이나 현대들이 외국에 잘 나갈 수 있는 원인은 뭐냐? 한국이 그만큼 입전력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 가서 그 한국 사람이 우리 유럽이나 저 동남아 가봐요. 코리아 알아줍니다. 옛날에 알아줬어요? 상상도 안 하고 한국 사람 한국이 어디야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럼 자 지금 이 내년에 이런 강의 열풍이 불 거고 한국에서는 내년에 정치만 잘하게 되면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된다고 봐요. 정치만 잘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 성씨가 뭐예요? 잘할 걸로 봅니다. 이 씨는 을목이에요. 을목이 을합을 해. 그래서 미국도 약세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대통령이 이재명이 이 씨야. 그 힘도 자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의 마지노선 이런 부분이 잘 될 걸로 봐요. 국군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군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국의 국군과 보는 건데 그러면 자 어디 북한하고 한번 볼까요? 북한은 뭐예요? 자 을묘지 아니에요. 북한은 오히려 을묘예요. 자 여기도 을경 합을 하죠. 미국 함부로 북한 못 따릅니다. 왜 못 따를까요? 핵이 있으니까 여기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래서 지금 핵을 인정하느냐는데 거의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김정은이 이놈은 막가파란 말이에요. 한번 해볼 거야? 막 뻥뻥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못해. 자 묘는 뭐예요? 묘. 자 묘라는 것은 얘들이 약해지면 유금이에요. 그 내면적인 갈등이 있지. 자 미국이 경금이 약해지게 되면 유금이지. 뿌리가 신금이 되니까 유금하고 묘하고 보이지 않는 뭔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가 조성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북한의 실정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과 관계 중국은 무슨 오행이 뭐예요? 자 무진이죠. 근데 내년에가 이제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도 여기가 나무가 심어지지 않으면 땅이 말라 안 말라? 말르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오화라는 것은 중국도 우리 한국이 끼어야 좋은 거예요. 한국이 끼어야 좋다고. 왜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여기에 우리는 본토가 이 사람 한국 입장에 볼 때는 중국이 돈 기한이야. 우리가 돈 있지. 중국이 돈 아니야. 본국도 돈 아닙니까? 중국을 활용을 하면 돈이 되는 나라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중국을 그걸 멀리하고 중국과 거리 끊어져 보니까 어쩌세요? 타격이 굉장히 컸잖아요. 저는 지금 양국 간의 교섭이라는 것은 상호 자유 무비자로만 갈 수 있게 만들면 대성공한 거예요. 그럼 내년에 우리는 꽃을 펴줘야 되는 입장인데 꽃 필라는데 물이 필요해. 미국도 뭐 신자진을 만들어 주죠. 그죠? 그럼 중국까지 신자진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그러면 자 바닥에서 꽃 피우면 지하수가 물이 안 만들어 주면 나무는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의 관계성을 갖고 움직여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나라는 내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아까 제가 그 전자 얘기했듯이 중국하고 한국 관계는 무비자만 통과되면 완전히 성장해요. 두고 보세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저는 그 방법을 쓰지. 뭐 국가 정책을 쓴 게 아니라 내 여행권을 목적하기 위해서 나는 하겠다. 미국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거든. 무비자 만들었는데 그런다고 뭐 국가 기밀 누설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그것만 되면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무비자로 만들어면 원활하게 교섭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본이 굉장히 작년에 어려웠어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뭘 풀었어요? 무비자를 맺는 거예요. 한국 무비자. 그래서 지금 상해에서도 무비자로 관계금 돼 있어요, 지금 요새. 중국에서 이걸 풀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국이 지금 제일 많이 갔던 작년에 일본 얼마나 먹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관광 수입으로서 굉장히 큰 소득을 봤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타키 어디요? 베트남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중국이 무비자만 저는 만들게 되면 이 나라는 굉장하게 중국이 돈보따리예요. 얼마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국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어디가 움직이느냐? 북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자, 북한이라는 나라가 을목이 이 을묘가 여기 무토에 심어지니까 지금 중국을 더 좋아해? 북한이 러시아를 좋아해? 북한이 러시아가 지금 좋아하지. 왜? 러시아가 북한을 그러니까 지는 성장하는 거 좋아. 당장 좋지.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디가 필요해? 자, 여기 무토에 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옮기려고 하니까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싫지? 한국이 감목을 심어서 등락해보면 좋겠다 그 말이지. 언젠가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걸로 본다. 이것이 오행상으로서 우리가 보는 관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전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연구해보면 전부 다가 이해할 수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물상론만 가진 특기와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한도 우리나라에 얻고 넘어오니까 좋지. 손 안 대고 푼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손 안 대고 풀지. 자, 우리가 중국에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북한 을목은 타고 올라오면 돼. 그럼 손 안 대고 푸는 거지. 모든 건 다 같이 융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물상론으로서 설명해서 미국의 내년의 관계가 자기가 거둔 씨앗이 내년에 더 미국도 힘들어져. 자, 미국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관세를 올리게 되면 그 관세 올린 것만큼 우리도 미국을 비싸게 파는 거지. 그럼 누가 손해? 미국서는. 국민들이 손해지. 지금 하는 것은 꽃감이 멀더라고 먹기 좋더라고. 전부 다 수익에 관세 붙이니까 뭐 자치가 덕을 많이 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이 싫어할 거다. 그럼 잘못하면 트럼프도 탄핵받을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걸로 봅니다.